자, 2차 전지 관련돼서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가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최근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이 산업이 어떤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봐야 될 텐데요. 배터리 다이브의 임성균 이사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터리 다이브 임성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요즘 사실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이사님을 기다리는 저희 구독자분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많아요. 네. 저도 오늘 너무 재밌겠다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네. 오늘에서 저거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보게 될까요, 이사님?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제 분위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이제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인데, 근데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회사, 뭐 소재 회사들이 이제 작년에는 어땠고 금년에 어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하기 시작하는 때고요. 또 그거 이외에도 이제 시장 조사 기관들이 금년은 이럴 것 같아요, 저럴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간략히 요약해서 그 정리를 해드리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조사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스타트는 2023년 리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2023년 뭐 이제 지나간 시간입니다만, 네, 뭐 판매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판매는 나쁘지 않았고 당초에 이 정도 판매가 될 거라고 예상했었던 숫자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맞췄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작년 2023년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 중반대 정도 대수 기준 성장이 있었고요. 30%면은 사실 웬만한 산업에서는 달성하기 힘든 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서는 좀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네. 60% 받고 그 전에는 100 몇십 %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30%라는 숫자 자체는 굉장히 그 높은 성장률인 건 분명하죠. 근데 시장은 만족하지 못했었던 면이 있고요. 네. 그걸 생각하더라도 뭐 저기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이제 2019년부터 살짝 줄어들다 20년 이제 코로나니까 많이 줄었는데 21년, 22년에서 점점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밑에 회색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판매가 조금씩 줄고 있는데 네. 전체적인 성장을 그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죠. 하이브리드를 포함하지만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전기차가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었던 탓인지 30%로도 만족을 못하는 좀 그런 그 분위기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꽤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네. 시장의 기대에는 저거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네. 전년도가 또 너무 많이 성장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주가에는 별로 반영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군요. 그렇죠. 좀그 실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절대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 실망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항상 저희가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자꾸 한 6개월 혹은 1년의 미를 자꾸 선반영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의 사실 주가로 봤을 때는 올해의 전망에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그치. 같거든요. 네. 그럼 올해의 전망은 지금 이사님 관점에서 업데이트하면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먼저 요새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돼서 네. 현재까지 그 실적을 발표한 자동차 회사들 사실 그 현대차, 기아하고 테슬라 말고 GM도 있는데 네. GM은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 회사 얘기를 보시자면 판매 대수나 영업이익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년 대비 6.9% 성장을 했는데 금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 그 판매를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지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는 있는 것 같고요. 기아의 경우는 현대차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3.6% 대수 기준으로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게 네. 사실은 현대차랑 기아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금년에 0.6% 거의 그냥 답보 상태로 성장하지 못하고 네. 기아는 그래도 3%라도 성장하는 특정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모델이 뭐가 잘 나간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거는 뭐 일단 두 회사 공통으로 여기 그 지역으로 보시면은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수에서는 좀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다고 보고 있고요. 비비해서 기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죠. 방어를 좀 하는군요. 예, 그래서 유럽은 양쪽
모두 그냥 그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를 할 거라고 보고 북미에서의 북미에서의 성장률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북미와 내수에서 약간 좀 방향이 아하.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선 저 개인적으로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배터리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네. 테슬라가 사실 올해 전망을 할 때 시장 기대보다 더 낮을 것 같다고 굉장히 보수적인 톤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 2차 전지 투자자들이나 전기차 시장 바라본 투자자들이 굉장히 약간 충격적인 뉴스였거든요. 네. 뭐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이 들 정도였는데 네. 뭔가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이 계곡을 지나고 있는 겁니까? 테슬라의 경우는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계속 이제 대수를 늘리고 매출을 크게 빵빵 이제 띄우려면은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좀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 투입한 건 맞아요. 그런데 새 차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애매한 성격의 그런 차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4년 전에 나온 차가 가장 최근에 나온 차입니다. 새로운 차를 계속 이렇게 적절한 시기마다 투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 보통 이제 모델 2라고 부르는 좀 작은 전기차에 계속 나왔는데 얼마 전 실적 발표할 때 내년 말쯤부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2년 정도 그 뒤에나 이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사이에 매출이 비는 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ESS 얘기는 하고 있는데 ESS가 테슬라 매출의 한 5%밖에 안 됩니다. 네. 갑자기 2배로 크기도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게 메꿔질까라는 걱정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이산열 관점에서 이건 전기차 산업 전체의 약간 성장 둔화보다는 테슬라의 개별 이슈로 보시는 관점이시죠? 테슬라의 개별 이슈가 좀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차가 그러니까 모델이 너무 올드해서가 테슬라가 생각보다 부진한 그게 핵심적인 이유는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격 문제도 있죠, 사실. 그리고 이제 살 사람들이 이제 가격 크게 붙지 않고 난 이 차 살래 꼭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샀죠. 그렇죠. 많이 산 상태고 좀 약간 까다로운 가격도 보고 성능 보고 정말 이거 사야 돼? 라고 꼼꼼하게 조금 더 따지는 사람들이 이제 살 타이밍이 됐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거 나온 지도 좀 된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야, 이 가격에 이거 정말 사야 되는 거 맞아? 라고 고민을 할 때 아직 가격이 조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좀 새로 전기차를 살려는 사람들 좀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인 것 같고 네.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들이 가격을 지금 할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전기차는 아닙니다만 그 전 세계적으로 물건이 잘 안 팔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며칠 한정이긴 한데 애플도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에서. 할인하죠. 그래서 할인을 해야 물건이 팔린다는 생각은 다들 다른 산업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지금 자동차 얘기만 하고 계시지만 짧게만. 네. 결국은 테슬라도 영업이익이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더 압박을 받으면 OPM에 대한 압박, 마진에 대한 압박, 그리고 할인을 한다고 하면 그거 제조사가 다 떠안지 않잖아요. 이거 비즈니스니까 당연히 하청업체한테 뭐 이렇게 좀 아쉬운 소리라도 좀 쪼으려고 하는 게 또 비즈니스일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셀업체 그리고 뭐 소재업체까지 가격 하락의 압박, 가격 인하의 압박이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배터리 업체들이 좀 뭐랄까요 영업이익이나 마진이 좀 타이트해지는 그런 우려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겠죠. 그 얼마 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있었던 계약 다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 계약 보통 해가지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물량이나 가격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있긴 한데 사실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고 전자라던가 다른 산업에서도 장기 계약 해놔도 나중에 안 좋아지면은 우리가 100개 가져가기로 했는데 미안한데 80개밖에 못 가져가겠고 가격은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좀만 깎자. 이렇게 재협상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압박은 제조업체나 뭐 셀업체들한테 분명히 들어가는데요. 그 회사들도 이제 원가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시간은 좀 걸립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피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달라붙어서 일을 하고 있고 근데 그 회사들 중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한 회사들은 나중에 살아남는 회사가 그렇죠. 될 거고 그러면 좀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좀 약간 그 이전하고는 다른 굉장히 좀 험한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캐즘을 지나가면서 그 파도를 맞으면서 또 그렇습니다. 이제 또
갈 놈들 가고 잘난 놈 보내고 못난 놈. 그렇죠. 어느 산업에 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2024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 네. 네.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카날리시스라는 자동차와 뭐 배터리 이런 쪽 관련된 그 시장 조사 기관인데요. 거기서 얘기는 전기차는 금년에는 작년 대비 한 27% 정도 그 성장을 할 것 같다. 얘기고요. 전기차 비중은 그중에 한 20%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먼저 시작됐던 중국 시장은 전기차 비중이 이미 40%로 굉장히 높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유럽은 그 다음에 따라가는데 한 4분의 1 정도 되고 북미가 최근에 피치를 올리고 따라오고 있지만 이제 12.5%밖에 안 됩니다. 한 8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8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인 그런 수준인데 성장률은 보면 이거랑 살짝 좀 뒤집혀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4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률은 조금 느릴 수 있다. 대신에 유럽과 북미에서는 이거보다는 좀 높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0% 정도 성장률이 되지 않겠느냐 얘기고요.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숫자에서 요 세 개 더한 걸 빼면 뺀 숫자가 나머지잖아요. 네. 그게 2023년에 1.1이었는데 여기서 2.2 정도로 두 배로 굉장히 빠르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시장 이전에는 그렇게 전기차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던 뭐 예를 들어 동남아라든가 그 뭐 주로 동남아 쪽에 요새 이제 그 중국 회사들이 특히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그런 쪽의 시장이 생각보다 동남아나 인도 같은 시장이 빠르게 자랄 수 있지 않나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연간으로 20%라는 성장이 그렇게 낮은 성장률은 아니지만 기존에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감이나 배터리의 성장 속도에 비하면 사실 저희가 느끼는 약간 곡선이 자꾸 이렇게 약간 완만해진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백그라운드에 이런 큰 틀에서의 변화가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둔화 후 다시 재상승을 하는 겁니까, 이사님? 그게 그게 이제 키일 것 같거든요. 네, 배터리 업계 쪽에서 이제 보고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최근에 나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망입니다. 그 메탈가가 이제 재료비가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 그 지금 배터리 재고가 좀 쌓여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배터리를 많이는 안 사갈 텐데 이게 재고 문제가 한 하반기쯤에 해결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배터리 기준으로 금년에는 일시적으로 한 20% 중반대 정도의 성장을 유지하지만 내년 되면은 30% 초반대까지 다시 회복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역별로는 이제 북미가 아마 성장을 주도할 것 같다. 이건 LG 엔솔이라 뭐 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들하고 조인트 벤처 만들어 놓은 게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보수적일 수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딱 그 얘기입니다. 상반기에는 조금 그 주춤거릴 수 있으나 하반기 되면 그 재고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서 다시 물량이 늘어날 것 같다. 물론 이제 그 자동차가 전기차가 네. 판매가 되는 트렌드를 보면서 그걸 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뭐 배터리 얘기일 수도 있고 자동차 얘기일 수 있는데 작년에 GM 3분기인가요? 그때 GM이 실적 발표하면서 네. 우리도 전기차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명확하게 우리 하겠다라고 포드처럼 대놓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좀 좋은 소식을 그 전했습니다. 우리 금년 전기차 열심히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실적 발표 때 했어요. 네. 그래서 금전 그 판매 목표도 그 여러 가지 가정을 두고 계산을 했는데 여기 가정에 전기차 잘 팔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리바운드가 다시 될 거라고 빠르면 금년 한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회복세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들을 자동차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근데 배터리 시장 전망상으로 봤을 때는 북미 지역의 회복이 굉장히 가파른 걸로 나와 있는데 예. 최근 언론 기사 같은 거 보면 미국 지역에 막 한파 몰아치면서 막 전기차들이 고생하고 있다 막 이런 기사들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이 뭔가 트렌드를 전기차 순수 전기차에서 약간 하이브리드 쪽으로 수요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언론 기사들이 나오던데 네. 그게 실제로 이 전망에 영향을 줄 정도 이슈입니까? 아니면 약간 해프닝으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기차가 지금 판매되는 자동차 100%를 뭐 예를 들어 10년 안에 다 대체할 것이냐, 아니면 100%가 아니라 예를 들어 50% 혹은 60%를 대체할 거냐의 차이인데요. 네. 그 문제는 분명히 전기차를 10년 예를 들어 10년 안에 100% 대체하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분명히 추워서 그런 문제 생긴 지역이 있을 거고요.
그 작년까지는 괜찮다. 금년 겨울이 갑자기 추워서 그런 문제 생긴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이거 전기차 사면 안 되겠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전기차 회사 혹은 뭐 자동차 인더스트리의 목표가 일단은 자동차의 판매의 50% 예를 들어 그만큼을 차지하겠다고 한다면은 그거의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대세 지장 없는 이슈다. 네, 대세는 지장 없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그런 자동차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저기 2030년까지 그 탄소 배출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비슷하게는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가 생각만큼 빨리 올라가지 못하면 하이브리드로 바꿔주면서 목표를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여기 2024년은 조금 지지부진해서 20%대, 네. 2025년 내년에는 다시 30%대 성장 전망에 미국 대선에 대한 변수는 계산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아예 예측할 수 없으니까 변수에서 뺀 계산입니까? 일단은 그 변수를 여기다가 집어넣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게 없을 땐 이게 베이스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게 들어가면은 좀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많이 복잡해지죠. 예, 뒤편에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네네.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보면은 특히 작년에 이제 전기차에서 그 속도를 좀 낮추겠다, 네. 좀 조절하겠다라고 한 업체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전기차만 하는 테슬라는 뭐 그럴 일이 없고요. 하이브리드도 하지만 어쨌든 그 친환경차만 하고 있는 BYD 당연히 그럴 일 없고요. 그 두 회사는 어쨌든 열심히 할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 할 건데 예를 들어 전기차에 그래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나 벤츠라든가 BMW 같은 이런 회사들은 전기차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데가 폭스바겐이나 포드나 토요타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입장이 갈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네. 페이지 보시면 최근 2개년간의 이 자동차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이쪽은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고 한 회사들이에요. 현대차 그룹, 테슬라, BMW, 메르세데스. 여기 보시면 한 10% 언저리 괜찮은 네네. 영업이익을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속도 조절을 좀 할게요라고 이야기한 회사들은 GM, 포드, 토요타, 폭스바겐 여기가 지금 5%인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약간 클래스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돈 드는 거고 1, 2년 안에 한꺼번에 바꿀 수 없는 건 누구나 아는데 네. 이쪽 회사는 그래도 벌고 있는 돈이 있으니 버틸 체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쪽은 전기차 알겠고 중요한 거 맞는데 지금 우리가 거덜나게 생겼으니 우리 속도 조절하자. 전기차 팔면 팔수록 손해인데 아직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속도 조절을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특이하게 봐야 될 부분 이 튀어나온 이 부분입니다. 토요타인데 토요타는 이전에도 우리는 하이브리드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1년 반 전에 했다가 네. 당시에 욕을 굉장히 먹었고요. 그런데 작년 가을쯤에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내가 뭐라고 그랬니? 이 얘기 맞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이브리드 열심히 하겠다로 본격적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그때가 이제 또 N도 이제 싼 편이었고 그래서 토요타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잘 팔렸대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쫙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좀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주가도 요즘 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거 이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기차 팔면 팔수록 손해니까 내연기관차를 좀 더 많이 팔고 요거는 전기차는 원래 속도보다 조금 줄일게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입니까? 지금 전기차 이제 캐즘 지나면서 MS를 많이 차지해야 되는 전쟁터인데 네. 이렇게 속도 조절한다는 게 당장으로서 죽을 것 같아서 속도 조절한다는 게 전략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선택입니까? 속도 조절을 하면은 내부에서 탄력이 떨어지고요. 네.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그럼 리소스 받기가 힘들어지고요. 네.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음. 윗분이 챙기시는 게 전기차가 아니고 내연기관차다 혹은 하이브리드다 하면은 다들 월급장이잖아요. 그렇죠. 까라면 까야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옮겨갔는데 그런 데는 나름 뭐 이런 그 이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몇 년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전략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2025년 이후
두 번째 배터리 공장?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그 특히 이제 지금 여기 페이지에 나오는 뉴스들이 있는데 네. 저희 사이트에 올려놓은 뉴스들인데 전부 다 그 2025년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은 뭐냐면 재작 2022년에 주로 이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과 그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합작 공장 만들게요라고 했었던 그 공장들이 가동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공장이 돌아가면 2025년 6년에서 2027년 정도 되면은 이제 공장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물건이 팡팡팡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전기차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 공장이 예를 들어 꽉 찼단 말이죠. 2, 3년 지나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먼 얘기긴 한데 네. 2030년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려면 금년이나 내년쯤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서 이제 누구랑 뭐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나온 얘기 보도된 얘기가 그 진행되고 있는 얘기 전부는 아닐 텐데 네. 어쨌든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뭔가 그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건 눈치를 챌 수 있는데 2022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라면 2022년에는 누구랑 합작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가 실력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직접 배터리 좀 만들어 보고 싶어라는 얘기를 드디어 공공연히 하기 시작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네.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예상으로는 2024년은 이런 계획들을 열심히 갈고 닦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가 내년쯤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저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금년 연말에 이제 정치 이슈가 있죠.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야 불확실성이 이제 하나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맞는 말인 건 맞잖아요. 그거까지 이제 결정을 하고 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자. 라는 거를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 다듬고 그때부터 이제 실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예상입니다. 네. 이상형 그럼 여기서 이제 투자를 약간 헷갈릴 만한 부분이 네. 만약 이런 전기차 브랜드들이 자체 배터리로 그냥 내재화 시켜 버리면 네. 이게 국내 2차 전지 산업에는 어떤 지형이 그려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붐이 나오고 세트 업체는 많이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러한 그림들이 만약에 정말 자체 배터리가 그냥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수혜를 받는 영역도 생기는 겁니까? 그 공급망에서의 그 역관계가 조금 바뀌기 시작한다는 그 뜻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회사들이 자체 배터리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협력한 배터리 회사들은 다 빠지세요라고 못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온 업력이 있고 배터리라는 거는 이제 뭐 한두 번 했다고 이게 빵빵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지금 배터리 업체들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작게라도 공장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는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뒷골이 띵한 이야기죠. 네. 진짜로 잘하면 어떡하지란 걱정이 들 수밖에 없고요. 에이, 그래도 우리가 잘하겠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래도 혹시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걸 노리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배터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잘 그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배터리 회사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술적인 대화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럼 일단 초기 변화는 이게 뭔가 완전히 대체되는 개념보다는 이들도 하나의 뭐 일부 인소싱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는 못할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좋은 긴장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뜻은 약간 변수를 앞두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11월까지 적어도 무언가 확정이 날 때까지는 막 크게 올라가거나 무슨 뭐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거나 이러긴 좀 약간 어렵다고 봐요. 일단은 누가 먼저 그 앞으로 치고 나가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왜냐하면은 그 대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난 이렇게 갈래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게 확 올라가지는
못할 그러니까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확 죽을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예측하시고 어떤 네. 상황인지 한번 보여주신다면.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안 남았네요. 자, IRA라는 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에 8월에 만들어졌고요. 이거에 따라서 세액공제도 받고 배터리나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은 그 구매한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건 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의회가 만들어야 되고 의회가 바꿔야 됩니다. 네. 미국의 경우는 상하원이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한국으로 치면은 시행령 정도 되는 여러 가지 그 세부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해외 우려 기업이라는 게 뭔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네. 저거는 행정부가 바꾸면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내용을 바꾸면 얼마든지 그 제재 내지는 그 규제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내 나라에 있지만 결국은 중국인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일단 그 무빙 카트는 요 시행 세부 규칙 정도다라는 네. 얘기인데 만약에 선거가 좀 이렇게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 건가를 보자는 거죠. 금년 11월에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 상원의원의 3분의 1 선거도 합니다. 상원이 정부 100명인데요. 그 중에 3분의 1씩 합니다. 34명이에요 이번에. 34명인데 이게 미국인데 빨간색은 현재 그 한 주에 2명씩인데 빨간색은 공화당 의원이 2명, 파란색은 민주당 의원이 2명인데고 중간에 보라색이 있는데 거기는 양당이 하나씩 가져간 그런 데입니다. 여기에서 금년에 선거를 해야 되는 데가 민주당은 51명 중에 23석 거의 반이죠. 을 이번에 선거를 해야 되고 공화당은 49명 중에 11명 이 선거 대상입니다. 즉 민주당 입장에서는 살짝 과반을 넘은 상태인데 방어해야 될 게 더 많은 거죠. 그렇네요. 네. 하원은 2년마다 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싹 바뀔 텐데 지금 분위기라면은 뭐 공화당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데가 이제 선거가 있는 데인데요. 민주당이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 방어해야 될 때가 많기도 하지만 특히 저 두 분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플 겁니다. 이분은 아마 작년에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조 맨친. 조맨친. 네, 웨스트버지니아 상원 의원이고요. 여기가 하필이면 보라색입니다. 저분은 민주당인데 다른 상원 의원 한 분은 공화당이에요. 저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세가 좀 강한 데랍니다. 그 옛날 노래 그 컨트리 로드 테이크 미 홈 하는 그 컨트리 로드. 네. 그 노래 고향이 저기예요. 사이먼 앤 가펑클 맞아요? 존 덴버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네. 나 어떻게 알지? 이상하네. 저 90년생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기가 그 미국에서 사실 GDP가 굉장히 낮은 주 중에 하나인데 저분이 굉장히 독특하게도 예전에 주지사도 하셨고 지금 상원의원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분은 민주당 안에서 제일 공화당에 가까운 그래서 IRA 만들고 할 때 좀 더 강경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끝까지 했었던 그런 분이에요. 네. 근데 저분이 이제나 그 정치 안 할래 은퇴하신답니다. 누군가를 민주당에서 후보는 내야겠지만 저 동네 분위기상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보지 못합니다. 공화당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애리조나주에 있는 커스틴 시네마 의원인데요. 시네마. 저분은 민주당이 아니에요. 원래는 민주당이었는데 현재는 탈당을 하셨고요. 옷 빨간색 입었네. 확실히. 그 민주당 그 한국으로 치면은 교섭단체 소속입니다. 저분이 원래는 민주당하고 굉장히 코드가 잘 맞는 분이었는데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많이 바뀌셨대요 생각이. 그래서 민주당에선 저 사람을 이제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를 쓴 거죠. 탈당을 하고 공화당 저기 탈당을 하고 예를 들어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집어넣으면 자기랑 경합을 할 거기 때문에 공화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나를 후보로 하든가 공화당한테 주든가 선택해라. 지금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저 두 석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IRA 입법할 때는 대통령 민주당 상원 50대 50이었고 하원도 민주당 우세였는데 네. 50대 50이면은 상원의원 부통령이 한 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는데 만약에 연말 선거에서 이거 최악의 상황일 텐데 네. 하여튼 공화당 쪽에 유리한 그 결과일 텐데 공화당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 되고. 네 상원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지역 이상에서
상원의원 선거에서 진다. 져서. 예, 50대 50이 예를 들어 돼버린다. 네. 그리고 하원은 이쪽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랑 완전히 반대 상황이에요. 와, 대통령,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먹어버리는. 네. 그럼 막 기름 파티 하겠네요, 막. 그러면은 저기 저 IRA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IRA 전면 폐지. 법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실제로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고 지금 공약을 최근에.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무효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의회를 장악을 한다면 이게 사정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야. 그런데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이게 이제 그 IRA 이후에 그 언저리에 그 공장을 미국의 공장을 만든 한국과 일본 회사들의 위치인데요. 이 지역을 이제 중복을 제외하고 보면 상원이 9개 주고요. 상원의원 18명인데 교묘하게도 민주당 9명, 공화당 9명입니다. 50명 중에 9명 정도 되니까 한 20% 되는 건데 네. 뭐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동의를 안 할 텐데 공화당 저 의원들이 저 법 IRA 바꾸자 할 때 선뜻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지역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이미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필요 없어요라고 못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법이 왕창 뒤집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않다. 같다. 네. 이미 벌써 사프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궤도가 너무 그렇죠.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선이 엄청 큰 변수가 되겠네요. 그러네요. 진짜. 엄청 큰 전수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것 때문에 왕창 다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 보시자면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이 보조금을 받습니다.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의 액수가 커져서 그 미국에 공장에 있는 LG 엔솔과 SK온 이 빨간색은 보조금을 포함했을 때 영업이익, 이거는 보조금 포함하지 않았을 때 영업이익입니다. 네.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만약에라도 보조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네. 저 두 회사 영업이익에 꽤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결국 미국 대선을 계속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배터리 산업조차도 대선 영향을 꽤나 많이 받게 되겠네요. 저게 그 아시다시피 그 미중 그 패권 그 경쟁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한 마지막으로 시간은 지났는데 지금 사실 배터리 투자하신 분들은 좋지 않은 상황인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한마디 위로의 말씀이나 어떤 코멘트나 좀 해주시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과 주가는 조금 독립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립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지 않은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그러니까 그 센티멘트가 가 있는 건 사실인데 네. 현실은 반드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심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리면은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잘 버티는 것도 지금 시기를 넘기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너무 좋은 자료,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임성균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터리 다이브 임성균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자, 저희도 가야죠. 내일 금요일이네요. 귀가할 시간이 됐죠. 좋습니다. 네. 금요일. 내일도 불금 보내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올라가고 내 종목 올라가고 빨간불 보면서 금요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한국시장 화이팅. 한국시장 화이팅. 네. 금요일까지 내일도 오르면서 내일 웃으면서 6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